정혜 씨는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했습니다. 조건을 좀 따져보라고, 집안은 어떤지 알아보라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혜 씨에게는 그런 계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면 된다. 그 확신 하나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정혜 씨는 남편 집안의 복잡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분, 시아버지도 2분이었습니다. 이혼과 재혼으로 갈라진 가족이었던 겁니다. 전주에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계셨고 광주에는 새어머니가 계신 또 다른 시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시댁이 두 곳인 셈이었습니다. 처음에 정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시니까 다 비슷하시겠지. 어차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일 테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정혜 씨의 며느리 인생에서 가장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두 시댁은 정혜 씨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전주 시댁의 김복래 여사는 정혜 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남달랐습니다. 정혜 씨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며느리 손이 아니네. 고생 많이 했구나. 그 말에 정혜 씨는 시집 오기 전 직장 생활하며 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되어 전주 시댁에 가면 김복래 여사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앉아 있어라. 밥은 내가 한다. 설거지는 내가 할 거다. 정혜 씨가 일어나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며느리가 뭐하러 고생하냐고 편히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혜 씨는 시집 와서 전주 시댁에서는 설거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정혜 씨가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김장하시죠? 저 그날 갈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며칠 뒤 꼭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치 들고 가라. 다 해놨다. 정혜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김복래 여사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바쁜데 내가 하면 되지 뭐. 그 말 한마디에 정혜 씨는 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도 있구나. 나는 정말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주 시댁에 갈 때마다 정혜 씨는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김복래 여사는 정혜 씨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그 말이 정혜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정혜 씨지만 광주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광주 시댁에 도착하면 이말순 여사의 첫마디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왔으면 손 씻고 설거지부터 해라. 인사도 덕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방을 가리키는 손짓이 전부였습니다. 정혜 씨는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이미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그릇, 점심 그릇, 간식 그릇까지. 마치 며느리가 올 때까지 일부러 모아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혜 씨가 뜨거운 물을 틀려고 하자 이말순 여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찬물 써라. 뜨거운 물은 사치다. 한겨울에도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져도 찬물로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명절은 더 힘들었습니다. 정혜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밥 짓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고 걸레를 빨았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며느리는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정혜 씨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한 번은 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앉아서 쉬어도 될까요? 어제 밤새 전 부쳐서 허리가 좀 아파서요. 그러자 이말순 여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쉬고 싶으면 시집을 왜 왔어? 며느리가 쉬는 법이 어디 있나? 정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명절 전주 시댁에서는 앉아 있어라. 는 말을 듣고 광주 시댁에서는 손 좀 놀려라. 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며느리 같은 사람인데 전주와 광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
딸인가 며느리인가 아니면 가정부인가. 광주 시댁에서의 하루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밥을 하면 밥이 질다. 고하셨고 조금 된 듯하면 밥이 설익었다. 고하셨습니다. 청소를 하면 먼지가 남아있다. 고하셨고 다시 하면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는다. 고하셨습니다.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고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 씨가 광주 시댁에서 돌아온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광주 다녀왔어? 어머니 잘 계셨어? 정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계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손은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혜 씨는 광주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말을 들을까? 전주 시댁에 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지만 광주 시댁에 갈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정혜 씨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접받아야 할까? 나는 전주에서는 딸이고 광주에서는 하인인 걸까? 그렇게 정혜 씨의 이중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주에서 받은 사랑으로 광주에서의 상처를 견뎌냈습니다. 전주 시댁에 가는 날은 정혜 씨에게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김복래 여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정혜 왔네. 어서 와라. 밥 먹었니?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정혜 씨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광주 시댁에서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복래 여사는 늘 정혜 씨를 살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노? 요즘 일이 많나? 정혜 씨가 괜찮다고 말해도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눈에 다 보인다. 여기 와서 푹 쉬어라. 그리고는 방석을 가져다 주며 거실 소파에 앉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복래 여사가 물었습니다. 정혜야, 광주에는 잘 다녀왔나? 정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시어머니들 사이가 불편해질 것 같았고 그냥 넘어가자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혜 씨는 귀엽게 장난스럽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 광주 가면요. 정혜 씨가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설거지 잔뜩 하고 와요. 김복래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설거지를? 얼마나 했는데? 정혜 씨가 손가락을 꼽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설거지, 점심 설거지, 저녁 설거지, 그리고 간식 그릇까지요. 김복래 여사의 얼굴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것도 찬물로요. 정혜 씨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로 설거지를 하느라 손이 얼어붙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김복래 여사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웃던 얼굴이 사라지고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찬물로? 정혜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가볍게 하소연하려던 건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아,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좀 과장한 거예요. 하지만 김복래 여사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아니네. 손 좀 보자. 정혜 씨가 손을 내밀자 김복래 여사는 정혜 씨의 손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난 상처, 갈라진 손톱, 거칠어진 손바닥. 김복래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냐? 며느리 손이 아니라 고생꾼 손이네. 정혜 씨는 괜찮다고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복래 여사는 정혜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혜야, 솔직하게 말해봐. 광주 가면 힘들지? 정혜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시댁 간의 갈등이 생길까봐, 남편이 곤란해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복래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말 안 해도 알겠다. 그리고는 정혜 씨의 손을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딸이다. 딸을 이렇게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에 정혜 씨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김복래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핸드크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발라 손 관리 좀 해라.
정혜 씨가 크림을 받아들자 김복래 여사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앉아 있어라. 정혜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아프지 않아도 먼저 챙겨주는 게 가족이구나. 전주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복래 여사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혜 씨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자 김복래 여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있어라. 내가 한다고 했잖아. 정혜 씨는 미안한 마음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아니라 전화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복래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종만 씨? 정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만 씨는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광주에 계신 시아버지였습니다. 김복래 여사와 이혼한 지 오래지만 아들 문제로 가끔 통화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정혜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설거지 한 번이라도 시켜봤어? 김복래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자저 때문에 전화하신 건가? 정혜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리려고 했지만 김복래 여사는 손짓으로 정혜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안 시키는 걸 왜 시키노? 김복래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뭐 잘못했나?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나? 정혜 씨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아버지의 당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말순이가 그냥. 그냥은 무슨 그냥. 김복래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사람이다.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다. 정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편들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복래 여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찬물로 설거지를 시켜. 한겨울에? 손 좀 봐라. 손이 다 갈라져 있다. 이게 며느리 손이냐? 시아버지가 뭐라고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복래 여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당신 내 집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 내가 책임져야지. 앞으로 다신 그런 거 시키지 마라. 김복래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정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다. 정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직접 간다. 김복래 여사의 마지막 말은 경고였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말순이한테 말할 거다. 며느리 괴롭히지 말라고. 전화를 끄는 김복래 여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정혜 씨를 보았습니다. 왜 우노? 김복래 여사가 다가와 정혜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정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서요. 저를 이렇게 편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말을 잇지 못하고 정혜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김복래 여사는 정혜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한 거다. 너는 우리 집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다. 내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딸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지. 그 말에 정혜 씨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해도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순간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정혜 씨는 그날 밤 전주시댁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김복래 여사는 정혜 씨에게 따뜻한 방을 내주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푹 자라. 내일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정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주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정혜야,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그 짧은 사과 한마디에 정혜 씨는 김복래 여사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복래 여사의 전화 이후 광주시댁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말순 여사는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노골적으로 설거지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니까.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혼자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시키면 할 텐데 이렇게 은근히 눈치를 주니까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정혜 씨는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지만 이말순 여사는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한다. 거절하는 말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혜 씨는 광주 시댁이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들었을 뿐입니다. 이말순 여사도 나름대로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그 세대 어른들은 원래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김복래 여사였습니다. 힘들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도 보고 싶은 사람도 전주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혜 씨는 이런 자신이 나쁜 며느리 같아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혜 씨가 독감에 걸려 며칠간 누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두 시댁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광주 시댁의 이말순 여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몸이 약해. 약 먹고 쉬면 낫겠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걱정의 말도 문병의 뜻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복래 여사는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지금 간다. 며 당장 집을 나섰습니다. 2시간 거리를 달려와서 죽을 끓여주고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주고 밤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괜찮아지겠지 하지 마라. 며느리가 아프면 내가 와야지. 그 말에 정혜 씨는 또 울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태도로 가족이 된다는 걸. 이말순 여사는 법적으로는 시어머니지만 마음으로는 남이었습니다. 반대로 김복래 여사는 남편의 친어머니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로 정혜 씨의 엄마였습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정혜 씨는 고민했습니다. 전주와 광주 어디를 먼저 갈까? 공평하게 하려면 번갈아 가야 하지만 마음은 늘 전주로 먼저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설에는 전주 먼저 갈까? 어머니가 작년에 허리 다치셨잖아.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남편도 먼저 전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 먼저 뵙고 가자. 남편도 어머니인 김복래 여사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정혜 씨는 가끔 상상했습니다. 만약 전주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광주 시댁만 있었다면 며느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진작에 지쳐서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복래 여사가 있었기에 전주 시댁의 따뜻함이 있었기에 광주 시댁의 차가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시댁 이야기를 할 때면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댁이 두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좀 힘들어. 친구들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천국 시댁만 가면 되잖아.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정혜 씨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의무니까 도리니까. 그래도 정혜 씨에게는 확실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정혜 씨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혜 씨도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시댁을 오가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주와 광주 두 곳의 시댁은 여전히 정혜 씨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친한 동생이 정혜 씨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두 분이시잖아요. 솔직히 누가 더 좋으세요? 정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분이었지만 엄마는 한 분이었어. 정혜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쉬게 해준 사람이 내 인생의 진짜 어른이었어.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혜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광주 시댁의 이말순 여사는 요즘 많이 변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자 정혜 씨가 자주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이말순 여사는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표현이 서툰 분이셨습니다. 정혜 씨는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말순 여사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며느리를 생각했을 거라고.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라고. 미워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면 김봉래 여사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셨습니다. 이제 70대 후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정혜 씨를 보면 우리 딸 왔네. 라며 반겨주셨습니다. 정혜 씨는 한 달에 2~3번씩 전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뵙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주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김봉래 여사가 정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내가 며느리한테 잘해준 거 맞지? 정혜 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김봉래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거든. 내 시어머니는 나한테 너무 심하셨어. 정혜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니까. 김봉래 여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를 보면서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어. 내가 이렇게 자주 와주고 나를 엄마처럼 따라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혜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서 진짜 모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정혜 씨의 아이도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전주 할머니 집에 가면 늘 맛있는 게 가득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엄마 오늘 할머니 집 가요. 라고 물으면 정혜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대. 김봉래 여사는 손주를 보면 더욱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녀석 할머니 닮아서 예쁘네. 그러면서 아이들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따뜻함이 이어지는 게 가족이구나. 요즘도 정혜 씨는 전주로 갑니다. 김봉래 여사가 해둔 김치를 받으러, 반찬을 받으러,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러 갑니다. 현관문을 열면 여전히 같은 말이 들립니다. 정혜야, 밥 먹고 가라. 앉아 있어라. 내가 한다. 애들 배고프겠다. 간식 줘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정혜 씨는 오늘도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됩니다. 40대가 된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면 여전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딸이 될 수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혜 씨는 알고 있습니다. 정혜 씨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할머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혜 씨는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면 자기도 김봉래 여사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정혜 씨는 이제 압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방법을. 며느리를 며느리로 보지 않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로 보는 것. 쉬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걸 김봉래 여사에게 배웠습니다. 오늘도 정혜 씨는 전주로 향합니다. 김봉래 여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딸 온다. 며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정혜 씨는 차를 몰며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라고. 진짜 엄마를 만났다고. 정혜 씨의 일상은 이제 자연스럽게 전주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들 방학이 되면 가장 먼저 김봉래 여사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름방학에 애들 데리고 가도 될까요? 김봉래 여사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서 와라. 전주에 도착하면 김봉래 여사는 손주들을 위해 온갖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간식, 장난감까지. 할머니 이거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정혜 씨가 놀라서 물으면 김봉래 여사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손주들 오는데 당연하지. 할머니 기쁨이다. 여름 저녁이면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다 같이 수박을 먹었습니다. 김봉래 여사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듣곤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년에도 올 거예요. 아이들의 말에 김봉래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 모습을 보며 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김복래 여사가 자신에게 준 건 단순히 편안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이제 정혜 씨의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광주시댁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말순 여사는 여전히 표현이 서툴렀지만 명절 때 정혜 씨에게 너 좀 앉아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정혜 씨가 묵묵히 며느리 역할을 해온 것을 이제야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 씨는 그런 작은 변화에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여전히 전주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김복래 여사였습니다. 정혜 씨가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남편보다 먼저 전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승진했어요. 김복래 여사는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내가 밥 차려 놓을게. 당장 와라. 그날 저녁 전주 시댁 식탁에는 정혜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그리고 정혜 씨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북어국까지. 어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정혜 씨가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김복래 여사는 정혜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축하하는데 당연하지. 어서 먹어라. 식사를 하며 김복래 여사가 말했습니다. 정혜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복 받았죠.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1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의 어색함, 점점 쌓여간 신뢰, 그리고 이제는 진짜 모녀가 된 깊은 정. 김복래 여사는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딸처럼 대한 게 아니라 너 자체가 내 딸이다. 요즘 정혜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라고 시작하면 친구들은 웃으며 묻습니다. 친정 어머니? 정혜 씨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아니, 시어머니 근데 친정엄마보다 더 잘해주셔.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도 있어?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있어, 내 어머니가 그래. 그 말을 할 때마다 정혜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복래 여사를 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행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김복래 여사가 허리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정혜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전주로 가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모실게. 하지만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알게 우리 어머니잖아. 병원 대기실에서 김복래 여사가 정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정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복래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복 받았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정혜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행복한 며느리로 살고 있어요. 오늘도 정혜 씨는 전주로 갑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정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같은 며느리인데 한 곳에서는 딸이 되고 한 곳에서는 며느리로만 남았던 정혜 씨. 두 시댁을 오가며 살았지만 마음이 향하는 곳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며느리가 아닌 딸로 대해준 전주의 김복래 여사였습니다. 정혜 씨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고. 며느리를 쉬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혜 씨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시댁을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김복래 여사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정혜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딸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혜 씨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